3열 승차감이 2열에 비해서 막 떨어진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착자감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2열에 있을 때보다 뭐 잔진동이 더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지금 스타리아 3열에 이렇게 타서 인사를 드립니다. 와, 3열인데 웬만한 SUV 2열보다 훨씬 더 공간감이 좋아요. 카니발도 있고 스타리아도 있지만 스타리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감 때문에 스타리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타리아를 개조를 해서 뭐 캠핑카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차량에 서 있어도 될 정도로 공간감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제가 3열에 이렇게 탔는데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3인승, 5인승,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원래는 디젤 모델 그리고 3.5 LPG 모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타리아를 다시 시승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했는데 이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떨지 제가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승을 해볼 건데요. 스타리아가 나온 지는 좀 됐기 때문에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저도 시승을 하는데 진짜 이 시야가 일반 다른 여러 차량들을 시승을 하지만 웬만한 SUV랑 진짜 비교가 안 되긴 하네요. 차체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창문이 되게 낮잖아요. 허리부터 이렇게 창문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개방감도 좋고 뭔가 운전하는데 이 느낌 자체가 신선하긴 합니다. 와, 진짜 거의 허공에 떠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시승을 하는데 디젤 모델이랑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이게 전기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디젤 모델 시승할 때 제가 확 치고 나갈 때 발에 느껴지는 느낌은 그렇게 힘이 부족하진 않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은 소리가 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사운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부 엔진음이나 그런 거는 확실히 조용하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했었잖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패밀리카에 특화가 돼서 그런지 이 차량보다는 좀 더 정숙하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차량은 이 창문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운전석뿐만 아니라 위쪽에 썬루프, 2열에 썬루프, 그리고 2, 3열에 뭐 창문 크기 자체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했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는 조금 더 시끄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뭐 승합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런 활용도로 본다면 카니발보다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차량은 개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캠핑카로 개조해서 그렇게 뭐 차박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 자체적으로도 캠핑카를 또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진짜 따라올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좋고요. 앞쪽에 운전하는데 이 클러스터 이 아래쪽도 수납 공간이고 이 센터 부분 이 위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엄청 이 센터 콘솔이 있잖아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멀리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주로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뭐 출퇴근하면서 타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승합차나 뭐 그런 걸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장거리 운전을 주로 많이 다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선만 잡아주기도 하고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차선 유지도 상당히 잘 해주는 편입니다. 현대기아 차량들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시키기도 굉장히 쉽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피로도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그리고 이 팔 받침대가 있는 게 참 좋은데요.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런 부분도 피로도를 낮춰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일반 승용차나 SUV에도 이렇게 팔걸이 높이가 뭐 콘솔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딱 잘 맞는 차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팔걸이 높이를 조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딱 걸쳐두고 운전을 하는 느낌?
근데 카니발에는 이번에 전자식 룸미러가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따로 적용이 안 됐네요. 아무래도 뭐 페이스리프트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워트레인만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다 보니까 뭐 다른 옵션적인 변화는 없네요.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참 많잖아요.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량들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무래도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 대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뭐 유류비나 친환경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특유의 그 쾌적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이 많지 않은 분들도 이 주행의 쾌적함 때문에 나는 비용을 좀 더 들여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2열이랑 3열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열이랑 3열에서의 잔진동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운전을 할 때는 이 충격 흡수가 꽤 잘 되는데요. 뭐 크랙이라든지 방지턱 넘을 때 충격 흡수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진짜 컴포트하게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타 있지도 않잖아요. 보통은 여러 명이 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차량인데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승차감이 좀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통통 튀거나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더 튀는 느낌이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조금 소음이 느껴진다거나 할 수 있지만 승차감도 좋은 편이고 또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뭐 캠핑을 가거나 그렇게 놀러 갈 때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장거리 운전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고 피로도도 확실히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다 아니면 진짜 뭐 승합 차량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량을 따라올 차량이 없잖아요. 활용도가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가벼우면 운전을 하는데 불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선 유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차선 유지 장치를 키면 그냥 차선을 알아서 잡아주는데 스티어링 휠 자체는 묵직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도 없고요. 주차를 할 때도 훨씬 편하고요. 이 차량이 이렇게 큰데도 차량의 무게가 스티어링 휠에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성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막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린다거나 했을 때도 진짜 무겁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카니발도 그렇고 이스타리아도 그렇고 뭐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택배 일 하시는데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인 택배 일을 하면서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많이 태운다거나 라고 했을 때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선택지가 없기도 했지만 또 디젤이 힘이 좋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177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배터리랑 합산하면 245마력입니다. 그래서 힘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도 힘이 막 엄청 파워풀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훨씬 더 매끄럽게 나가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디젤은 내부 엔진 사운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몫하잖아요. 밟았을 때 나는 그 디젤의 사운드 때문에 왜 이러지? 힘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비는 14.0이 찍혔습니다. 공식 연비보다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네요. 물론 지금 차 안에 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이 실려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비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디젤 모델은 10 후반이 찍히더라고요. 공식 연비도 10 후반인데 디젤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도 연비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유류비적인 부분에서도 더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 타면 편한 게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따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뭐 연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T맵을 연결하지 않고 이 자체 내비도 상당히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오닉 6 타면서도 순정 내비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대를 붙여서 다닌다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연비 정보도 옆쪽에 같이 띄워서 볼 수가 있네요.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서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터치긴 하지만 밖으로 따로 자주 쓰는 버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절하기에도 크게 힘들지 않고요. 드라이브 모드나 오토홀드까지 여기 같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오토홀드가 눌렀을 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따로 컬러가 바뀌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누르면 바로 클러스터에 이렇게 엄청 크게 이 클러스터의 컬러가 확확 바뀌면서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했는지 알기 쉽게 나와주네요. 그리고 편의사양도 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석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후석 대화 이런 기능도 있고 후석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면 이제 뒤에 아이들이 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후석 취침 모드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만 사운드가 나오고 뒤에서는 사운드가 안 나오게 그렇게 따로따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어를 여는 버튼도 위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뭐 카니발도 따로 버튼이 있는 것처럼 이 차량도 이제 2열에 앉은 사람이 따로 문을 못 열게 잠궈두고 여기서만 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열고 닫고 하기에는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물론 저쪽에서도 전동으로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내리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2열에도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는 동안 운전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2열 공간이나 3열 공간이 메인인 차량이다 보니까 좀 이런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2열도 즐기면서 가보고 있습니다. 와, 일단 카니발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전폭은 똑같거든요. 근데 전고가 높고 그리고 이 차량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전폭이 똑같다고 하는데 이 창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트를 제일 뒤로 밀었거든요. 3열에 성인 남성이 앉아있는데도 이 3열에 레그룸 공간이 엄청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열에 타서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또 릴렉싱 시트로 변하거든요. 와, 이렇게 앉으면 위쪽에 썬루프도 엄청 개방감이 좋아요. 옆쪽도 이렇게 다 개방감이 좋은데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편한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종아리 받침대까지 올라오고요. 또 버튼 한 번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시트가 내려오고 통풍 열선 버튼도 이쪽에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선쉐이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쉐이드도 이렇게 수동이긴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량보다 이 창 자체가 되게 크니까 이거 거는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창 자체가 이렇게 크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동으로 하기에는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제가 너무 멀어서 살짝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이 시트가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꽤 무겁긴 합니다.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렇게 시트를 당겼는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전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하고 하는 것도 다 전동 시트로 조절이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앞쪽으로 시트를 옮겼냐면 컵홀더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케이블, 충전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서랍을 열면 작은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차 자체가 엄청 커서 그런지 제가 시트를 이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동이 적어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막 뒤쪽에 있을 때 진동이 막 엄청 크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가운데로 오니까 확실히 진동이 좀 줄어들긴 하네요. 소음 같은 경우는 이게 창 자체가 엄청 커요. 그리고 앞에도 썬루프가 있고 가운데도 썬루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음 차단은 막 엄청 정숙하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2열에서는 이 정도고 2열이랑 3열의 공간 차이도 있는지 제가 3열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제 제가 2열에 있다가 3열로 바로 넘어와 봤습니다. 3열로 넘어오니까 2열 시트는 이제 리클라인도 되고 굉장히 컴포트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고 그리고 시트도 좀 자방석도 짧고 약간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2열 시트가 워낙 컴포트하다 보니까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트 자체는 좀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구두를 신고도 좀 높이가 적당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2열 시트보다
좌방석이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좋은데요. 2열 시트에 제 시야가 지금 가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3열 유리창도 굉장히 와이드해요. 이렇게 선쉐이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도 있고요. 그래서 3열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성인 남성이 탔을 때도 시트를 제일 뒤로 했는데도 레그룸에 여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시트를 한 반 정도 앞으로 밀었더니 지금 성인 여성 기준으로 제 키가 160인데 다리를 아예 이렇게 쭉 뻗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나오네요. 와, 진짜 이 공간감은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감이 좋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카니발은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타리아는 뭐 구급 차량으로도 이용이 되고 또 어린이 통학 차량도 킨더라는 어린이 통학 차량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좀 더 작고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3열의 승차감은 어떠냐? 3열 승차감이 2열에 비해서 막 떨어진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착자감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2열에 있을 때보다 뭐 잔진동이 더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소음도 비슷한데요. 오히려 카니발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스타리아에서는 그냥 2열에서도 창문도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3열로 넘어온다고 해서 더 소음이 시끄럽다, 더 진동이 더 울린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카니발보다 2, 3열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 스타리아에서는 그냥 2열이나 3열이나 거의 비슷하고 그냥 착자감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수납 공간, 뭐 음료 컵홀더 굉장히 여러 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승차감도 꽤나 컴포트한 편이고 외부 소음 차단이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대신 개방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디젤 모델에 비해서 내부 엔진음도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보다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타리아가 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도 훨씬 좋고요. 오늘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